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이사회를 고리에서 연 게 아니라 경주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공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오늘 결정을 놓고 일부 주민과 한수원 노조 측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김병기 노조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백년지대계인 이 에너지 정책을 네. 참 이렇게 기습적으로 네. 이 도덕 이사회를 연다는 것을 참 보면서 참 통탄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경주 호텔로 자리를 옮겨서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예, 국가 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라고 해서 예. 어저께 이사회 개최를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좀 막았습니다. 예. 좀 더 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막아서 어저께 이제 더 이상 이사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인식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새벽이라기보다는 아침 8시 반부터 네. 기습적으로 경주의 호텔에서 그냥 이사회를 아무도 모르게 개최를 한 겁니다. 왜 신중하게 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너지 정책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네. 또 이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도 네. 20년이나 25년에 걸쳐서 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에너지 정책이 너무 졸속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3분의 이사회 회원들 중에서 한 분 빼고 다 찬성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6분, 7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상임이사가 지금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 6분. 네. 비상임이사가 7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보통 회사에 잘 안 나오시고 월급만 받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꼭 어떤 필요한 의결이 있을 때 예. 나오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을 한다고 하지만 네.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분들이라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정부가 시키는 분들을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노조 측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예.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꼭 필요한 이 부분이다라고 늘 강조를 해오셨던 분들이죠.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네. 또 그분들의 거수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는 원전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제 원전 필요 없다에 표를 다 던지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참. 한수원, 즉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의 100% 자회사 맞습니까? 한국전력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사장님은 대통령이 임명하십니까?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을 하고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낙하산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번에 오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오셨죠.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지금 신고리 원전 공정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었고 투입된 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히 저희가 시공 종합 공정률을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으로 해서 28.8%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이제 총 사업이 8.6조 원 중에서
4.9조 원이 계약이 확정됐고, 예. 1.6조 원 정도가 17년 5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조 원 정도 된 것 중에서 한 2조 정도가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나머지 사업 중단되면 전부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들을 투입된 것들을? 아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행 금액이 약 1.6조 원인데, 네. 이제 계약 해지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될 거고, 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부지 복원 비용도 네. 한 700억 정도 하면 2조 6천억 정도 될 거고, 지금 이번에 3개월 정도 일시 중단하는데도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네. 만약에 완전히 중단된다면 이후 1,700개 업체나, 네. 하여간, 이 시공 인원들이 한 12,900명 정도? 네. 이 정도로 실직이 되게 돼 있죠. 예, 7,000여 개의 12,000명 정도가 실직을 하게 된다. 공론화 기간 공사 현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그죠? 아주 중요하죠. 예. 그 주변에 땅 투기한 분도 계신다면서요. 그 근처에, 원전. 글쎄요, 땅 투기는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예. 제가 그냥, 개다리로 여쭤봤습니다. 예. 사실 원자력 발전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국가 백년지 이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방패장 문제라든지 원자력 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를 보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이 원자력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새로 생각해보자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많이 있었죠. 네. 사실 체르노빌 이후에 독일이 이제 그런 공론화 과정을 이제 거치기 시작했고요. 네. 또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 또 탈원전으로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예. 이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이 탈원전 추세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원전을 다시 개발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탈원전을 하는 나라는 약 4개국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447기고 지금 건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59기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몇 개죠? 저희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이 신고리 5, 6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돼 있는 것이 신한울 3사하고 이 천지 원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자 선언을 이루기 영구정지 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독일 탈원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다른 말씀을 여쭤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제가 여쭤봤는데 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표명해 주셨잖아요. 방패장 문제라든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일단 지진에 대해 가지고 지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원전의 안전하고 지진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사고가 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이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에 봐서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일단 신재생이나 어떤 이런 다른 에너지를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다면 이것은 좀 장기간에 거쳐서 오랜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이 에너지 대안이 수립이 된다면 그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던 원전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짧게. 제가 36년째 지금 원전에 근무를 하는데요. 원전 초창기에 한 달에 한 100시간 넘게 이런 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이 국가의 어떤 이 경제 발전이나 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정말 사택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리고 국가 정책에 정말 충실하면서 예. 평생을 이렇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저희들을 예. 만약에 마피아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 중에 마피아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웃은 게 딴 게 아니고 한소원의 네. 우리 김병기 노조위원장님 같은 분들을 분을 놓고 마피아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수력 원전 쪽에서 원전에 특히 기대어서 많은 교수분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놓고 아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마피아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질문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인터뷰 또 진행하겠습니다.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연구 중단 혹은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 손에 달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운동연합회 양희원영 처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뒷부분 말씀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값 걱정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렇죠. 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시 중단은, 지금 취소를 결정한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네. 취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토론을 하기 전에. 네.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그 중에 하나가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취소로, 다시 재건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취소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네. 계속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또 이제 매몰 비용으로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몰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 그만큼 또 취소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겠죠.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따라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로서 공사는 중단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공론조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공론조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네. 국내에서 공론화를 여러 번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론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선진국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네. 공론조사, 합의회의 또는 시민배심원제 이런 네.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형식적 민주주의로는 이제 투표, 선거제도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예.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네. 한 번의 선거로만 뽑혀진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갈등 사안이 있다면 그걸 충분한 양측의 정보 제공과 그다음에 토론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 사회가 그 국민이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론조사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국민이니까 국민의 의견도 그렇죠. 충분히 반영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 독일과 일본 사례를 많이 말씀들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독일, 일본 사례가 모범 사례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공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그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네.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사실 이런 공론조사의 결과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면 예.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걸 받아서 가는 게 맞는데 일본은 예.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독일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원전을 제로로 하겠다 2022년까지 그거는 예. 공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윤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꾸려서 장기간 그 TV 토론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였고 네. 지금 공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핵폐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신고리 5,6호기 취소 여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죠. 네. 그걸로 지금 공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도 원자력 발전의 네. 비용이 석탄이나 네네. 기타 다른 자원에 의한 발전보다도 싸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제일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방패장 처리 문제라든지 이 네. 원전의 어떤 그 방사능 물질의 처리 문제가 이미 사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몇 년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지금 우리가 16,000톤의 핵폐기물을 각 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이죠.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이 처음 핵분열하기 전에 우라늄 광석과 같아지는 정도로 되려면 100만 년. 네. 그리고 그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정도까지 가려면 최소한 10만 년 정도는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전 세계 36개 원자력 국가 어느 나라도 이 방법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럼요. 지금 핀란드, 스웨덴 정도만 이제 부지를 선정한 정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용 선정에 대해서도 사실 제각각 다른데 우리나라는 처분장을 건설하는 데까지만 한 53조 원이 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지금 적립되고 있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사실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바빠서 그쪽에다 돈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은 다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고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준위, 고준위가 있습니다. 저준위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에 관련된 장갑이나 뭐 일반 쓰레기 같은 것을 저준위,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낮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준위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이라든지 핵 발전에 썼던 우라늄 뭐라 그럴까요? 이 사용 후 핵연료죠. 핵연료가 핵분열되고 난 다음에 방사성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각설탕처럼 생겨 있는 우라늄이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핵 폐기가 가능한 게 프랑스라든지 핵 발전을 할 수 있는 국가들부터 여분의 전력을 갖다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풀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면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뭐로 하죠, 그러면? 네.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독일은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력 생산이 굉장히 많아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전력망이 연결돼 있긴 하죠. 근데 독일에서 주변 나라하고 전력 거래를 하는 것은 전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해당 시기에 더 싼 전기를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교류가 있는 것인데 그건 전체 전력 소비의 10% 미만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에는 독일에서 전체 전력 생산량, 그러니까 소비량의 85%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을 할 정도로 이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들은 뭐 평균 20% 이상의 전기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아직 많이 더뎌서 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이제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왜 개발이 안 됐냐면 기존의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모든 뭐 투자의 중심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기회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원전을 줄이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전기료가 오를까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전기요금은 이제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한 4-5배 오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 총량은 별로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효율이 좋아지니까 전기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이제 2000년에 결정해서 15년 만에 재생에너지가 6%에서 30%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보다 우리가 좀 더 상황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굉장히 많이 싸져 있고 앞으로는 더 저렴해져서 뭐 세계 석학들은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올 거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설비만 들어가면 연료비는 제로니까요.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에 관련한 비용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전기요금 인상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뭐 가스 발전이나 이런 걸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가구당 한 1,600원,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가 전기요금이 한 단기별로 5%, 6%씩 약간씩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유지가 계속 된다면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태양광 셀의 유효 연연이 한 몇 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20년은 기본 보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20년이 지나고 나도
그 효율이 한 70% 정도, 80에서 70% 정도 떨어지더라도 30년, 40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되고 있습니까?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비중이죠. 네. 지금 육상 풍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육상 풍력이 워낙 싸니까요. 네. 근데 이제 대규모 이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해안가나 아니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부유시, 그러니까 바다에 띄워서 하는 예. 그런 해상 풍력은 규모도 크고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3면의 바다라서 그런 풍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앞으로 이 환경 문제 관련해서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말씀 자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처장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